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가장 만나기 쉬운 방법은 구독, 좋아요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생각나실 때 증시의 흐름이 어떨까,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항상 있을 겁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어지러웠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을 보시면 오늘 어지러웠고 막 그렇지만 이렇잖아요. 지금 캔들이 미미하죠. 오늘 하루는 어지러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땐 미미했다. 그리고 계속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정도만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 횡보 라인을 만들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일단은 여기서는 횡보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라인으로 돌아가야겠죠. 만약에 여기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조정 보이고 이게 횡보 라인이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계속 정교하게 들이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RSI도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했어요.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 중입니다. S&P 500이 1%, 나스닥이 1% 후반대가 오르고 있어요. 왜 오를까요? 그 메인 뉴스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증시는 메가캡 종목들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겠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죠. 예, 이게 정말 메이저 언론사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자, 보시면 정말이에요. 보세요. 나스닥 lead Wall Street higher as investors brace for 메가캡 어닝이라고 하잖아요. 메가캡의 어닝을 앞두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나스닥 그 차트인데요. 자, 지금 하락을 하다가 여기 지금 밑꼬리를 달고 있어요. 밑꼬리. 여기서 보면 알겠죠? 밑꼬리를 달면 상승의 흐름이 나옵니다. 자, 밑꼬리를 달고 여기서 밑꼬리를 달았어요. 그럼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스닥은 하락이 거의 끝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속임수일지 몰라도 일단 현재 눈앞에 보이는 기술적 분석상 차트는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승을 담보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횡보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에 좀 ETF가 늘어나고 자금이 많아서 횡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한 폭발적인 매수가 따라오기 힘들겠죠. 자, 빅테크 어닝이라고 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카콜라, 그리고 메타, 맥도날드, 애플, 아마존, 쉐브론 이런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또 어떻게 해석한다? 펜을 굴리는 애들의 마음이겠죠? 예, 이제 더 이상 바닥을 쳤구나. 실적이 바닥을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미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을 들어올리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금리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미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겠죠. 예.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자,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금을 하는 게 낫겠죠. 채권보다는. 지금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17 베이스 포인트 가량 떨어진 4.07%를 2년물 국채 금리는 7 베이스 포인트 가량 하락한 4.41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숫자를 보면 뭐가 떠오르죠? 예, 지금 시장의 악재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지정학적 리스크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 의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이언트 스텝은 조금 좀 그렇다. 점점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해소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사진이 나왔잖아요. 내년까지 5%. 예, 그러면 올릴 게 뻔히 보이니까 이미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다 해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와서 마치 뭐 냉동인간이 수면에서 깨듯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악재는 잊혀지게 돼 있어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악재도 금방 사라집니다. 악재는 서서히 또 해소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극복을 하려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또 발생한 악재를 극복하고 또 그 돈 굴리는 애들이 그 거대한 금융 카르텔이죠.
걔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하락, 상승, 하락, 상승하지만 멀리서 봤을 땐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그 정말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악재가 벌써 사라졌고, 지금 마스크도 안 끼잖아요, 이제. 더 먼 예로 따지면 리먼 브로더스. 그 정말 거대한 공룡, 금융 공룡이 쓰러졌는데, 이제 금융권이 끝났어. 자본주의는 멸망이야. 라고 했었는데, 그게 벌써 14년 전이죠. 14년 전의 일이고, 다 잊었습니다. 리먼 브로더스란 게 있었지 이러고 있어요. 결국에 악재는 잊혀질 수밖에 없다. 극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악재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투심이 돌아오고 있는 증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돈의 흐름이 가장 으뜸이겠죠. 뭐 100마디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증명하는 거죠. 돈의 흐름이 결국엔 증명을 한다. 돈의 흐름이 뭐죠?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돈들의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돈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의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는데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 거겠죠.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는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나마 여기도 똑같잖아요. 단기적으로나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상승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영원히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각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각도가. 그러니까 약간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채널이 내려갔거든요. 기술적 분석상 채널이 내려갔기 때문에 상승이 좀 더뎌지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채널은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갭 상승 이후에 여기서 바닥을 다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투심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여기. 투심이 너무 안 좋다. 근데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상승을 진행하고 있고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즉 투심이 현재는 최악에서 최악이 아닌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작전주가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심이 좋아졌다는 게 투심이 좋아야 작전주가 판을 칩니다. 도대체가 폭락장할 때 누가 작전을 치겠습니까? 누가 그 시장이 망하고 있는데 작전을 칠 수 있겠어요. 보시면 오늘 야놀자라고 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스크 씨가 트위터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인해 미래 에셋 벤처가 급등한다. SL 바이오닉스가 리튬 가격이 급등하는 걸로 또 올라가고 있다. 원재료 밴드 신사업이 청신호다. 그 다음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이죠. FSN 얘는 그 가상화폐랑 관련이 있습니다. 120억 규모 제3자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등. 오랜만이죠. 제3자 유상증자 결정에 급등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뉴스가 나오고 결국에 돈을 가진 애들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시장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호가창만 봐도 알아요. 대체 어떤 누가 막 10억, 20억씩 한 번에 팍팍 매수합니까? 작정한 애들이란 거겠죠. 오늘 하루에만 나온 뉴스들이에요. 항상 한창 시장이 좋을 때 난립니다. 상한가 계속 나오면서 온갖 뉴스가 떠요. 그때는 투심이 정말 좋기 때문에 온갖 작전이 판을 치는 겁니다. 이제 작전주가 다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랜만 아닌가요? 제가 저 상황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게 생소한 상황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최근에는 거의 볼 수 없던 상황이에요. 결국 단일 테마로 깜짝 올라가거나 다시 그 상승폭을 반납해버리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간만에 저렇게 숨겨진 작전주들이 계속 판을 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돈의 흐름만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 돈을 투입해야 되는 작전 세력들이잖아요. 결국엔 개미를 꼬시든 말든 상승을 시켜야 되잖아요. 상한가를 보내야 되고. 그러면 상승을 시키려면 매물대를 먹고 들어가야 되고, 상한가를 하려면 상한가가 안 풀리도록 상한가를 막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즉 실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 작전 같은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실제 내 돈이 투입돼야 되는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엔 이 돈을 크게 굴리는 작전 세력들도, 작전 세력이 꼭 그런 작전 영화 같은 나쁜 작전 세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기관도 세력이잖아요. 걔들도 작전을 합니다. 작전을 해요. 그거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외국인 기관 그 매매 동향 보면서 주가가 정말 그 스카이 로켓처럼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보면 그럼 당신들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무튼 실제 돈을 투입하는 애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는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돌아가고 있구나. 이제 개미들을 꼬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보를 정말 빠르고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들은 돈을 써서
정보를 땡겨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 분석한 결과를 우리가 역으로 유추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굴리는 애들이 투심이 회복됐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투심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작전을 칠 수 있는 거겠죠. 작전주 감별법 한 개를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보이면 그냥 100%입니다. 이거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뭐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알겠죠. 자, 제가 빨간색으로 가로줄을 그어놨습니다. 뭐죠? 지지 저항입니다. 여기서 코로나 이거 교통사고니까 떨어졌다가 곧바로 복구해줘요. 채널이 두 개나 떨어졌어요. 한 번에. 자, 채널 하나 올라가고 지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채널 다시 올라가요. 거침이 없습니다. 채널 한 번에 뚫었어요. 뚫고 지지. 요렇게 됐잖아요. 결국엔 이 네 가지 라인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이 쭉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보여요.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한 번씩 올라갑니다. 이건 뭐 다른 신호긴 한데 올라가면서 여기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을 크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거래량을 많이 동반하면서 바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굵직한 매물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란듯이 여기서 다시 반등해주죠. 다시 반등해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유도 없이. 거래량도 뭐 이 정도는 미미한 거죠.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들어온 애들, 여기서 들어온 애들, 여기서 들어온 애들, 여기서 들어온 애들, 여기서 들어온 애들 다 손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탑 로스. 스탑 로스라고 하죠. 로스 컷. 그 다음에 로스 컷. 제가 이걸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사람들이 손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차트 깔끔하게 볼까요? 자, 쭉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지냐? 그 지지 저항을 생각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맞죠? 여기까지 쭉 떨어지기 기다려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는 애들도. 그러면 작전 세력은 여기서 물량을 회수했기 때문에 물량을 회수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느냐? 아니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게 작전이 맞다면요. 결국 후천적으로 보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후행적으로라도 분석해 보자고요. 자, 보세요. 방금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지선 깨고 내려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8일 만에 3배를 급등시켜요. 자, 그럼 여기 돈 쓴 애들이 요때 지금 나온 정보를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지금? 만약에 정보가 공평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제 방송할 때까지 계속 들어오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3일 만에 3배가 급등시켰어요. 누군가가.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했죠. 이거는 누가 봐도 작전이죠. 누가 봐도 작전이죠. 이렇게 상승시킬 거 왜 이렇게 떨어뜨릴까요? 무슨 뭐 종목이 망할 것처럼 지지선까지 깨가면서 의도적으로 깼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깨고 물량을 흡수한 다음에 그냥 잡지도 못하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롱바디 음봉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런 종목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상 작전주 차트를 많이 분석해 봤을 때 지금 당장 지속 상승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 그대로 반납하고 이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정말 크게 갈 종목이거나 정말 크게 갈 종목. 이거 제가 차트 몇 개 보여드릴 수 있어요. 크게 갈 종목이거나 또는 상장 폐지할 종목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얘 재무로 봐야겠죠.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 점점점이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간만에 그냥 재밌는 종목이라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 하락 중인 종목이에요. 장기 이동평균선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모든 장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에서 지금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장기 이동평균선 맞고 떨어졌어요. 자, 이런 종목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자, 근데 오늘 뭐 요렇게 흐름이 발생했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네.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근데 분봉을 보시면 뭐 분봉을 봐도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더니 이렇게 올라갑니다. 5분 만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 5분 만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이건 정말 조그마한 작전 세력. 예를 들면 뭐 동호회 같은 애들이에요. 속칭 동호회 애들도 지금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급하게 상승할 때 네이버 게시판에다가 요만한 찌라시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놈의 그 전체 보기를 봐서 그 글 전체 보기가 있거든요. 다 봤어요. 딱 보니까 동호회 작전 치는 놈이더라고. 정말 저런 애들은 금감원 사람이 이거 안 보겠지? 금감원에 친구 있으면 좀 이 영상 좀 보라고 하세요. 보라고 한 다음에 좀 생각이 있으면 좀 조사를 좀 해라 진짜. 진짜 답답하다. 이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하죠. 저 아무리 봐도 저거
호작질 한 거잖아요. 차트만 봐도. 그럼 저 거래했을 때 저 당시 애들 조사 한 번만 하면 될 거를 절대 안 해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금감원이 개미의 편을 들 필요는 없죠. 왜냐면 금감원의 고객은 개인, 외국인 기관 전부 다니까요. 아무튼 작전은요. 사람들이 사줘야 작전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 산다는 건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갑자기 왜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아무튼 이게 사람들이 결국 산다는 건 투심이 돌아왔다는 거겠죠. 개인 투자자가 기꺼이 급등주에 돈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계속 하락할 때는 그럴 수 있겠어요? 금리 인상으로 자본주의 시장이 망한다, 주식시장 망한다라고 할 때 기꺼이 그 돈을 급등주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엔 사람들이 사줘야 작전이 성공한다.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작전이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사줘야 하는 환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한 문의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S&P죠. S&P 때문에 전력 구입비입니다.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러면 또 정치적인 뭐 논쟁이 계속 펼쳐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한전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한국전력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몇 번 검색해보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몰라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자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채권을 발행해서 적자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6%짜리 채권을 발행했죠. AAA죠. 그러면 얘가 6%짜리 채권을 발행하면 이것도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안 팔리고 있는데 다른 채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채권이 도미노로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이 안 팔리기 때문에. 채권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한국전력은 40조 적자 우려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저점까지 오고 있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저도 손해권입니다. 지금 이제 손해권에 진입했어요. 저도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왜냐? 이 정책에 따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상 외의 흐름이었습니다. 왜냐면 S&P를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고 전기세를 이렇게까지 안 올릴 줄 몰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당 그 정해진 룰도 있고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한전에 그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전기세는 올려야 되고 S&P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가도 올라간 것도 한몫했지만 유가도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원전 가동률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바퀴가 안 맞을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는.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예상외의 흐름이지만 보시면 이런 것들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완 작업을 거쳐 S&P 상한제를 추진할 계획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요거는 보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적자를 막고 있는 거죠. 요거는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긴 말을 못하는 이유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원랜드발 채권 사태가 지금 있는 거죠. 사실 채권에 대한 우려가 있고 S&P 상한가 등 조치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전기세 올리기로 했네. S&P 상한가 조치했네. 야 채권 시장 안정화됐네.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닥을 확인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IMF가 한국 경제 기초 여건 좋지만 정부 부채 관리해야. 진짜 IMF 애들은 좀 그래요. 보시면 정부 부채가 GDP의 55%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중기적으로 재정 정책의 기준을 설정해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IMF 애들은 대체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자기들이 예전에 IMF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열받죠. 진짜 화나는 세 글자를 얘기하면 IMF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도 높고 지금 이 GDP 대비 부채가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유럽 대비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로 번 돈만 구조다. 이게 끝이 아니다. 뒤에서 웃는 은행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지금 우리 금리 인상 수준 정해졌잖아요. 지금 은행 예대 마진 지금 이게 예금이랑 대출 마진인데요. 그 차 갭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은
2%로 받는데 대출은 4%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금 2%를 하나 받으면 대출을 10개 해줄 수 있죠. 이 비율은 봐야 됩니다. 이게 지준율을 봐야 되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은행이 약간 주유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유소가 그렇잖아요. 예. 그 유가가 떨어지면 천천히 반영하고 유가가 오르면 그냥 번개같이 바로 다음날 반영하잖아요.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대 마진이 크게 확대돼서 지금 그 번 돈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심해야 될 구간에 온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이랬어요. 은행은 항상 이랬어요. 신라제는 내일이 중요합니다. 예, 신라제는 내일이 중요해요. 오늘 그 약간 하락을 마무리 짓는, 단기적인 하락을 마무리 짓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 작전 세력이 의도하는 그림이겠죠. 예. 오늘 저점만 지켜주면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